네, 올해 마지막으로 치러진 법원 승진 민법 객관식 풀어보겠습니다. 그 보기 지문들은 다 판례에서 발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판례 그대로 그 해당 부분들 다 발췌해서 갖고 왔습니다. 보기 1번 채권자 지체가 성립한다. 채권자 지체의 기본 개념 나와 있죠. 채권자 지체는 민법 400조죠. 400조. 400조고 그 채권자가 수령 지체를 하고 있는 사이에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하면 위험 부담은 538조에 있죠.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가 지체하고 있는 그 객관적인 상황 자체 때문에 채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뭐 기책 사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맞는 거고요. 틀린 부분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2번 이제 좀 옛날 판례죠. 옛날 판례인데 이 내용은 무지하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한 번 현실에 제공했다고 해서 이게 소멸하는 거 아니다. 계속된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된다. 매도인이 그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소유 서류를 본인이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중개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놔가지고 언제든지 이행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매수인이 들러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상태를 제공하고 있어야 된다. 동시행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임치인이 수령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임치인 책임이죠. 수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겠죠. 민법 400조 채권자 지체는 현실에 제공을 해야 된다. 현실 제공. 다만 이제 이거 되게 유명한 판례죠. 이거 미리 거절하거나 뭐 확고한 경우에는 그런 의사의 표시도 뭐 불필요하다. 구두의 제공조차 무의미하다. 그렇지만 그런 구두의 제공 필요 없는 경우라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채권자의 수령 지체로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이 538조의 그 채권자 지체로 인한 그 위험 부담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책임지는 거랑 이거는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되게 좀 유명한 판례라고 해야 되나? 2차생들은 이거를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죠.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이 객관식을 푸는 2차생들이 객관식을 푸는 이유는 이렇게 어떤 보기들이 어떤 판례들로 구성이 되는지 뭐를 정답 지문, 오답 지문으로 내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그 복습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다 한 번쯤 다 당연히 공부했던 다 판례들이죠. 이런 부분 좀 정확히 써줄 필요 있죠. 그런 구두의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거에 불과하고 채권자 수령 지체 이 채권자 수령 지체 538조 이거를 묻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을 했어야 된다. 상대방이 그렇게 확고하게 그 하지 아니할 의사를 확고하게 표시를 했더라도 그래도 요 채권자 그 지체로 인한 그 위험 부담을 채권자한테 물리려면 그 현실의 제공이나 구두 제공은 일단 하라 이겁니다. 문제 2번 소멸시효 불인정 연대 채무에서 이거는 서로에게 미치지 않죠. 다른 채무자에게. 2번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 완성 사실로서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정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미 변호사 법원 행시 뭐 2차 기출에도 엄청나게 출제가 됐던 판례죠. 이거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는데 주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안 되죠. 왜냐면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부정성에 따라서 민법 440조. 근데 그 반대의 경우인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해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는데 채권자가 이 둘 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든지 아니면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야 되는데 주채무는 안 건드리고 보증채무만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요. 그러면 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겠지만 이 주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기관이 도과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죠.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보증채무는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진행을 그대로 하는 바람에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러면 주채무는 소멸을 하고
보증채무는 그 부종성에 따라서 보증채무도 같이 소멸을 한다. 시효 중단, 아까 시효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죠. 객관식은 물론이고 이미 2차에서도 엄청나게 출제가 됐고 중요한 개념이죠 이거. 또 맞는 지문으로 나왔네요. 3번. 뭐 이것도 맞는 지금 3번이 틀렸나봐요. 여기를 살짝 바꿨네요. 중간을. 원금 채무에 관하여는 완성이 되지 않고 이자 채무에 관하여는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했으면 이자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니까 얘는 이미 이제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거는 이 원금 채무를 갚은 거냐. 그랬을 때 판례는 원금 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 채무에 관하여는 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 채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시효 완성 포기로 본다. 민법 184조죠.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579조 변제 충당 순서 비리원 비용 이자 원금, 그러면 이게 소멸된 게 아니고 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면 얘 되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자 채무 먼저 갚아야겠네요. 채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479조 그 변제 충당 순서 비리원 비용 이자 원본, 그다음 477조 법정 변제 충당, 채무자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충당된다. 뭐 이율이 높은 순서대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순서대로, 뭐 그 1호, 2호, 3호, 4호 있죠. 먼저 변제기가 도구한 순서대로 그 순서에 따라서 법정 변제 충당하겠다. 여기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여기 중간을 바꿨나 봅니다. 여기가 소멸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자 채무가 없어졌고 원금 채무를 갚는 게 아니고 이자 채무가 소멸시 이익 포기로 되살아나기 때문에 비리원 순서에 따라서 이자 채무 먼저 갚는 걸로 된다. 네, 이거는 결론을 정확하게 판례를 알고 있지 않으면 뭐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객관식용이기도 하지만 2차에서도 충분히 쓸 일이 있을 수 있을 판례인 것 같습니다. 여튼 여기 중간 부분을 살짝 바꿔가지고 3번이 답이고요. 판례를 알지 못하면 좀 힘들 수 있겠네요. 4번 부동산 결문의 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소멸시 의혹 포기가 되죠. 가분채무 일부에 또 대하여도 가능하다. 네, 뭐 소멸시 이익의 포기가 뭐 채무 전부에 대해서 채권 전부에 채권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채무자가 하는 거니까 채무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알아둬야겠죠. 이런 걸 살짝 모르면 앞에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요게 긴가민가 하네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네. 아무튼 이런 판례에 나왔다는 거. 문제 3번 답은 4번이고요. 틀린 거 찾는 거였나봐요. 1번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 면책적 채무 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본다는 거. 뭐 이거 당연히 알고 있을 너무 많이 보는 판례죠. 면책적 채무로 보려면은 이 양도한 사람은 이제 책임이 없어지기, 면책이니까 책임을 면한다는 거죠. 면책이 아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채권자 또는 임차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는 임차인이 채권자죠. 임대인은 돌려줘야 될 지위에 있는 자니까 채무자고요. 그래서 채권자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면책적 채무 인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이 임대차 보증금이 걸려있는 건물을 이렇게 인수했다. 그러면 이 임대차 보증금을 이행 인수한 걸로 본다는 거. 2번 민법 449조 채권양도죠. 채권양도 금지 특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이걸 직접 양수한 자만 가리키는 것을 해석할 이유는 없죠. 네, 이게 뭐 몇 번을 이렇게 했든 다 선이면은 다 선의의 제3자잖아요. 네,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 외의 자를 다 제3자라고 하니까 네, 선의이기만 하면 제3자이면 뭐 이거 꼭 직접 양수한 자가 아니어도 몇 번 다리를 건넜더라도 이들 모두 다 포함된다. 이거. 그래서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판례죠. 불문하고 채권 유형이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었고요. 3번 채권 양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 항변권에 부착된 항변권 해제권도 다 동일하게 이동하는 거죠. 네, 채권 양도의 기본 개념 설명하고 있는, 채권 양도 떴다 하면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그냥 이것부터 깔고 시작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판례죠. 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객관식 문제 푸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못 찾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2차생 단계에서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처음 민법을 공부할 때 이제 이 개념들을 접했을 때 이제